지난 08-09 시즌 이후 14년 만에 리그 8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도 아무것도 안 하던 토트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최근까지 보여준 행보에 매우 정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사우디의 오일머니에도 구안하지 않고 토트넘 잔류 의지를 밝혔잖아요. 프리미어리그의 챔스권 팀들이 손흥민에게 영입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토트넘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손흥민 응원을 아예 포기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토트넘이 좋아서 계속 뉴스를 보고 해외 커뮤니티를 뒤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손흥민의 소속팀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아무튼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이 비카리오 골키퍼 영입을 확정하면서 드디어 영입 마수거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여름에 임대생 신분이었던 클루셉스키를 완전 영입한 게 1호 영입이지만 클루셉스키를 신입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본 느낌이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요리스의 대제자인 비카리오가 최초의 영입입니다. 기존의 토트넘은 브렌트포드 골키퍼인 다비드 라야를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라야에게 4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해서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눈을 돌린 것이 세리에에서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친 엠폴리의 굴리엘모 비카리오였죠.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이탈리아 레전드 골키퍼인 부폰이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해낸다라고 평가한 비카리오는 세리에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엠폴리 중위권 안착에 다시 한번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26살 골키퍼는 유벤투스, 인터밀란, 나폴리, 미넨, 메뉴에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클럽들보다 토트넘이 먼저 비카리오 영입을 완료했다. 1630만 파운드에 이적한 그는 5년 계약에 서명했다라면서 이번 영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카리오는 이번 시즌 엠폴리 소속으로 31경기 출전해서 39실점에 그쳤는데 팀의 순위가 14위였던 걸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적은 실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실점 경기 7회에 무려 96개의 선방을 기록했죠. 심지어 현지 팬들은 비카리오가 없었다면 엠폴리가 강등됐을 거라고 할 정도로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약팀의 골키퍼들이 더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비카리오의 실력만큼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4천만 파운드를 달라던 라야 대신 1630만 파운드의 비카리오를 데려왔으니 일단 골키퍼 쪽에서 2370만 파운드를 아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 비카리오와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선수 영입에 근접했습니다. 그토록 토트넘이 바라던 미드필더 메디슨 영입에 다가선 겁니다. 이적 전문가의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이 메디슨 영입에 가까워졌다. 곧 확정될 것이다. 4천만 파운드로 구두 합의가 됐다. 부대 조항과 지불 방식에 대한 디테일만 남았다. 다니엘 레비가 레스터시티와 협상 중이다. 메디슨과의 개인 조건은 100% 합의됐다. 곧 메디컬 테스트를 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메디슨과는 협상을 끝냈고 구단 간의 합의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레스터는 메디슨의 몸값으로 6천만 파운드 이상을 원한다고 했는데 뉴캐슬이 AC 밀란의 토나리를 노리면서 메디슨에 대한 관심이 식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토트넘이 2천만 파운드 싸게 메디슨을 영입할 수 있게 됐나 보네요. 에릭센이 떠난 이후 토트넘은 계속 제대로 된 대체자를 못 구했는데 메디슨의 영입으로 길었던 공백을 드디어 채우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10득점 9도움으로 지난 시즌에는 12득점 8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20개 가까이 쌓는 준수한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은 무조건 토트넘에게 이득입니다. 정확한 오른발 패스로 유명한 메디슨은 손흥민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 시즌에는 새 감독의 공격 전술과 메디슨의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통해 손흥민이 행복 축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다음 컨텐츠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